오늘부터 부산의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물가에다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르자 시민들은 이젠 버스 타기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자 삑소리와 함께 1,550원이 찍힙니다. 어제보다 시내버스 요금이 350원이나 오른 겁니다. 고물가에 가뜩이나 살림도 팍팍한데 시민들은 큰 폭으로 오른 교통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벌이도 없고 애기들한테 생활비 조금씩 줘서 타고 쓰는데 어르신들이 좀 부담스럽죠. 도시철도 요금도 150원 올랐는데 내년 5월 3일에 한 번 더 인상해 1,600원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워낙에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150원까지는 생각이 그렇게 크겠는데 300원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부산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 요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한 달 대중교통비가 4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동백패스의 혜택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저같이 적게 이용한 사람들은 8만 원을 쓸 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고 300원 인상된 거는 조금 시민분들한테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시민단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오히려 공공성을 축소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런 약자들이나 아니면 이동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거예요. 공공성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그리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는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 요금도 갑작스레 오른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동남권 거점 관광지가 되겠다던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건설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PF 대출이 막혔기 때문인데 일부에선 사업성을 높이려는 꼼수 개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부족한 문화, 예술 인프라를 채워줄 트렌디 유스타운입니다. 유명 리조트와 함께 실내 테마파크,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체험 집적시설로 2년 전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여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PF 대출이 막히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한 2주 전에 PF 기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PF는 내년 2월로 일단 예정돼 있고 4월 착공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테마텔 부지의 가족형 리조트 역시 공사비 문제로 건설이 중단됐고 골프장 근처 휴양 리조트 등은 수년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더욱 풍성하게 할 주변 시설들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대기업 핵심 시설만 있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꼼수 개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빌라주드 아난티에 이어 2025년 준공 예정인 아쿠아월드는 당초 층수인 12층을 유지한 채 복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 층수 제한만 있고 높이 제한이 없는 맹점을 노린 겁니다. 전망 확보를 통해 사업성은 올라가겠지만 해안가 난개발 시비가 예상됩니다. 단지 내 투자자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공사는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미개발 사업지에서 꼼수 복층 개발이 도미노처럼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냉동김밥입니다. 이 김밥을 처음 만든 곳은 경남 하동에 있는데요. 정기영 기자가 이 냉동김밥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한국산 냉동김밥입니다. 미국 유튜버들의 소개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I am shocked. The texture of the rice is perfect for being frozen. This is unreal, honestly. Like, I'm shocked. 미국에서 SNS와 입소문을 타고 몇 달째 냉동김밥이 큰 인기입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간편함에 한 번 놀라고 맛에 2번 놀랍니다. 건강식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이 냉동김밥을 처음 만든 곳은 경남 하동의 한 공장입니다. 2020년 냉동김밥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김밥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오는데요. 질감이나 모양이 우리가 먹는 보통 김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분을 잘 잡아 급속 냉동을 한 뒤 가정에서 해동을 해도 김밥이 터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종 식품 안전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지역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것도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 수출도 원조입니다. 큰 인기를 얻으며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가운데 업체는 생산시설 증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그냥 전 국가가 저희한테 지금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내년에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한 2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납품 위주로 생산해온 하동의 냉동김밥 원조업체는 최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냉동김밥 개발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추석과 개천절이 이어진 6일의 황금 연휴 동안 부산의 호텔과 공항, 유명 관광지들은 전에 없던 특수를 누렸는데요. 여기에 부산국제영화제와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모처럼 웃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6일이란 긴 황금 연휴에 지역 관광업계는 모처럼 특수를 누렸습니다. 부산의 인기 관광지인 해운대 엑스더스카이,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이용객이 찾았습니다. 평상시는 주말 기준으로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이번 그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약 한 10,000여 명 정도, 외국인들은 한 2,000여 명 정도로 한 20%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 하루 평균 35,000명대 방문객을 기록하던 해운대도 57,000명 이상의 성수기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휴 기간 해운대 특급 호텔들은 80% 이상 예약이 찼고 기장 아난티는 모든 객실이 만실이었습니다. 천안에서 저희 내려왔는데 먼 거리 내려오면서 애들도 힘들었을 거고 와이프도 힘들었을 건데 호텔에 와서 그 힘든 여정을 다 풀고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족 단위 중심으로 연박을 많이 즐기려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 이렇게 관광 도시로 좀 오시는 게 되게 좀 다른 추석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해공항도 10% 이상 붐볐고 특히 지난 1일 하루에만 43,000명이 오가면서 코로나 이후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이 6년 반 만에 재개된 데다 국경절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한동안 끊어졌던 유커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짓 부산 패스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한 800명 정도가 비짓 부산 패스를 매일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 1,000명 정도, 한 20% 정도 상향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에는 웃음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바다 위라는 입지로 어려움이 따르는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전담기구의 설립 기반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여야 협치의 결과물을 통해 2029년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사찰 창건 1345주년을 기념하는 계산대제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오늘 법요식을 통해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되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계산 1345주년을 기념해 1970년대 부산의 모습을 찍은 미국인 게리 민티어 부부에게 옛 범어사 사진을 기부받아 사진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들어서는 38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주장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부산 송도 힐스테이트 주민 150여 명은 새벽이나 주말에도 이어진 공사로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앞서 현장 소음 기준을 초과해 서구청으로부터 일부 장비 사용 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남 김해시 대동면 중앙선 지선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우측도로 경계석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났지만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양산 물금에서 김해 대동 방면 5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종합예술축제인 제61회 부산예술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부산예총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상하이 희극대학교 무용단의 전통무용, 일본 후쿠오카 문화연맹의 전통음악 초청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부산예술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부산예술회관과 부산문화회관, 시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진주시 사복면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개장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 골프를 지원하고 있는 진주시는 정촌면과 내동면에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크 골프는 간단한 규칙과 경기 방식으로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으로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에는 경남 남해안부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부산과 경남 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또 오전까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20mm, 그 밖에 경남 남부 내륙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3도, 거창은 9도에서 출발합니다.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통영은 15도, 함안은 11도 선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7도, 김해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3도, 김해와 양산은 2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 낮부터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